저는 무주군에서 군원면에서 온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38이고요. 저는 이제 귀농하기 전에 강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했었습니다. 정형외과를 운영을 했었고요. 척추 교정, 골반 교정 쪽으로 이제 좀 많이 병원을 늘려나갔었던 기억이 있네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저비용으로 똑똑하게 창업 귀농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단 제 그냥 경험을 토대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귀농을 결심하게 됐던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병원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혔었습니다. 오며 가며 많이 보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척추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번 광고 비용이라든지 이 이슈화 시키는 것들이 점점 막히면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저는 느껴져서 운영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는 단순히 환자들이 왔을 때 똑같이 딱따구리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기계처럼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이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귀농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기계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처럼 일하는 게 정말 삶의 질이 낮다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과감하게 병원을 접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 부모님들, 모든 친구들, 간호사분들 다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돈보다는 삶의 질을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접고 귀농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버섯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표고버섯도 있고 노루궁뎅이라든지 여러 가지 버섯들이 있는데 저는 왠지 모르게 오기 같은 게 생겨서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버섯, 우리나라의 블루오션으로 느껴지는 버섯,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버섯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이 의사가 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약 10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봤던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귀농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과는 많이 다른 인식들을 보게 됐었어요. 농업은 국력이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늘 깔려 있더라고요. 1차 산업이 강해져야지 2차, 3차, 4차 산업들이 강해진다는 인식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주는 문헌들을 구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골반을 교정하다가 요 밑에 보면은 전데요. 저는 제가 땅을 구매를 하고서 시설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파이프를 용접을 하고 자르고 하면서 인력들을 써가면서 업체에 이제 주지 않고 시설을 직접 다 만들게 됐었는데요. 요게 사진들인데 업체를 맡기게 되면은 사실 이 시설 하우스를 하는데 한 달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지금 규모는 약간 버섯 재배 하우스가 600평 정도 6개 동이 되는데요. 업체를 맡기게 되면은 파이프 굽히고 석가래 올리고 하는데 한 2박 3일에서 3일 정도, 4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 패드 올리고 차광망 올리고 보온 덮개 올리고 하는데 약 한 일주일에서 2, 3주면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4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무주군 내에서 포크레인, 미니 포크레인을 임대해가지고 제가 직접 관수 시설을 만들려고 PE 파이프를 밑에 묻어가지고서 스프링클러를 달고 재배 하우스 내에 있는 다이라고 하죠. 버섯 받침대를 직접 만들어서 용접을 하고 걸고리를 걸고 이런 작업들을 약 한 4, 5개월 동안 혼자 해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단순하게 말로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정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춥고 아무도 주변에 없고 한데 잠바 하나 입고서 벌벌 떨면서 그 차가운 파이프를 들고 나르면서 이 고생을 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 이런 괴리감도 엄청나게 많이 느꼈었는데요. 제가 지금 1년 차다 보니까 어떤 기대하시는 그런 성공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귀농귀촌 교육 많이들 받아보셨겠지만 가서 보면 청년들, 특히 자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친구들이 패기와 용기만으로 귀농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정도 되는 돈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걸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이 시설을 해서 어떻게 작물을 해서 가공을 할 거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면, 이런 부분들이 계획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도전하려고 하는 패기들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이런 저만의 그 경험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런 PPT를 또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그 골조를 세우고 시설을 전부 다 하는데 4개월 동안 전기시설에서 관수시설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업체에 맡기면 간편하게 자재들을 가져다 주고 직접 시공들을 해주고 하니까 다 알 필요도 없고 어떤 시공 방법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유튜브, 구글, 그리고 선도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하나씩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 하우스는 제가 직접 고칠 수 있고 언제든지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우스를 짓고서 그 업체분들과 견적을 내봤던 것들을 비교를 하니까요, 업체에 이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제 규모로 했을 때 약간 6개 동 정도 100평짜리를 했을 때 9천에서 1억 2천만 원 최소 이 정도 든다고들 하더라고요. 물론 냉방시설이랑 저온창고를 제외한 골조하게 있는 것만 했을 때, 저는 직접 하면서 시설을 시공했을 때 그 농협에서 자재를 사오고 어떤 거 자재 어디가 싼지 비교를 다 해보고 발품을 팔면서 찾아가지고 지금 2,500에서 3,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저온창고 10평짜리 저온창고와 그리고 스프링클러라든지 다른 관수시설 전부 가압펌프라든지 전부 다 포함된 금액으로 3,400만 원으로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목차는 안 되는 거 없다 무조건 해낸다인데요. 이거를 정하게 된 거는 그 4,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많은 시련들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귀농창업자금을 받으면서 이제 그걸 받았던 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행정적으로 변경이 되는 지침서들인데요. 귀농창업을 하려면 이렇게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이렇게 창업자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매년 바뀌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문구들도 제대로 짚어보지 않으면은 작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 얘기만 듣고 했을 때는 큰 낭패를 보고 시간이 지체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택자금을 받을 때 농지 위에다가 집을 시공을 한 다음에 대지로 바뀌어서 신청서를 내면 되는데, 이게 대지로 안 돼 있으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대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사게 되면은 정책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바뀌는 그 행정적인 문구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 들어가고 총 얼마가 들어가겠다, 내가 지금 준비한 금액은 이만큼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추가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포크레인을 한번 장비대를 빌린다 하면 하루에 50만 원이 들어가고, 육도부를 빌리면 60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게차 갖고 오면 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추가되는 예산들 때문에 결국엔 시설을 하고서 나 이제 배지 사야 되는데, 나 이제 버섯 키워야 되는데
할 때 돈이 없어서 이리저리 빌리러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했던 계획과 다르게 꼼꼼하게 알아봐도 시행착오를 통해서 너무 많이 추가되는 예산들 때문에 사실 저는 귀농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예상했던 것과는 또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로 바로 실패 사례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좀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귀농 준비를 하면서 지역사회 분들도 많이 인사를 나누고 했었지만 경험을 합니다. 시설을 하면서 지역사회만의 텃세 아닌 텃세들을 경험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시비를 건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르신이 오면서 네가 지금 토목공사 하느라고 이쪽 흙이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우수로가 없어져가지고 비가 아스팔트에 넘쳐 흐른다. 근데 그 비가 차가 다닐 때 약간 튀기는 정도의 물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비 오는데 서가지고서 젊은 놈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망친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때 한번 느낀 게 저분이 왜 그러실까 하고 아니, 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뭘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와서 어르신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귀농시키려고 했는데 너처럼 이런 거 계획 없이 뭐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 같아서 안 했다더라. 그냥 네 보니까 내 아들 같아가지고 그냥 심술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별일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텃세를 경험하고 나니까 뭔가 저도 모르게 그냥 귀농해서 버섯 키워서 이렇게 마케팅해서 이렇게 팔아야지 이런 계획들 말고 지역사회에서 겪게 되는 어떤 그들만의 문화, 리그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조금 색다르고 저한테 굉장히 낯설고 그런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다쳤던 것 같아요. 사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손도 찢어지고 그라인더라는 것들도 막 써보고 하다니까 위험한 장비들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다치고 아프고 하는 일들이 허다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서 귀농 창업 자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도저히 쉬지 못하고 구정 때도 집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계속 일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시련을 느꼈던 게 제가 엊그저께도 이 전주를 왔었는데요. 왔던 게 이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어떤 건축사가 행정 대행을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라고 해서 계약금을 걸고 뭘 걸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기로 했던 그 제 예산이 엄청나게 손실을 본 상태에서 그 사람을 형사 고소해서 엊그저께 이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대질 신문하는 과정에서 슬리퍼 신고 수갑 차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겪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요. 이 귀농 창업자금 3억, 주택자금 7,500 이거를 노리는 사기꾼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WPL 농장이라고 하고서 내가 시설하는 거 이렇게 알려줄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알려줄게 하면서 이뻐는 소리 많이 하지만 가서 일 시키고 뭐 거기서 배우면서 농사 경험해보겠다 이렇게 왔던 순진무구한 청년들이 사기당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자재가 농협에서 했을 때 메타당 얼마인데 이거를 얼마에 갖고 와서 자기 돈 챙기고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정책자금이다 홍보다 이런 것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알아보고 해야 되며 이 진입장벽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지침서는 너무 없습니다. 귀농에 대해서. 그래서 청년 농부들이 귀농에 대한 로망을 되게 많이 갖고 오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시행착오부터 그런 시련들을 겪으면서 단단해질 수는 있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실패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구체적으로 그런 지침서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경험을 하면서 조금 시행착오를 덜 겪게끔 그런 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사기꾼을
겪고 나서 정말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었는데 잊어버리고서 직영공사로 그냥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을 사고 설계사무소를 컨택을 하고 이렇게 지금 30평짜리 혼자 사는 집을 이렇게 짓게 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배지를 직접 생산을 하면서 3만 본을 이렇게 키워서 지금 제 하우스로 갖고 온 모습인데요. 저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녹각영지 버섯이라는 버섯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버섯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블루오션이고 연중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제가 구글과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보다가 이 버섯 되겠다 싶었다고 느꼈던 거는 일본에서 그 러쉬라는 목욕 제품, 향수, 디퓨저 이런 거 파는 제품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9월에서 12월까지 연매출 1위를 하는 제품이 녹각영지버섯 그 입욕제 상품이더라고요. 이게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에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아서 이 제품이 좀 인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봤던 부분은 이 녹각영지버섯이 중국에서부터 불로초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면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좋아서 이 버섯을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판매를 하면 히트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서 이렇게 배지를 직접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청농사에서도 실현이 왔던 부분이 약 3만 본 정도를 찍었는데요. 그 중에 30%의 꽤 많은 양인 9,000본 가까이가 곰팡이균 때문에 불량이 나서 다 폐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저의 계획은 녹각영지 버섯을 가공품으로 선물이나 명절 단체 주문으로 집중 공략해서 여성 고객들 타겟팅으로 해서 많이 SNS를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운영을 했었다 보니까 마케팅 부분은 정말 과열된 양상에서 잔뼈가 굵어서요. 마케팅에 대한 부분의 알고리즘과 분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굉장히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아마존까지 입점을 해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에서도 정말 히트를 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인데요. 농촌 체험시설을 사실 확보를 해놨고요. 제가 직접 시설을 하면서. 그리고 가공시설을 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OEM을 맡겨서 제품 생산을 하려고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기계처럼 살아야 되는 복잡한 도시 속의 직업적인 꿈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여유로운 삶을 꿈꿔서 귀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귀농 예정인 청년들,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귀감이 되고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해주는 그 똑똑하게 귀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침서로 내놓고 싶은 게 저의 꿈이자 새로운 비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WPA 현장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하우를 익혔고요. 시설 자재 가격 비교를 통해서 저렴하게 저는 버섯 재배 하우스를 시공을 짓고요.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픈 적도 많았고 시련들도 많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농장을 완성하고 농가주택도 지금 완성을 해서 재밌게 버섯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